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장관 최선의 카드다.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참신하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이제 586 정치 세력과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고 있긴 하던데, 근데 어렵다고 두 분 말씀하셨고, 근데 또 이래요. 민주당이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한나태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큰 코 다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저쪽이 못한다고 그것에 안주해서 국민의 민심과 또 혹은 당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심판 받을 수 예,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토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을 어떻게 제대로 잘 개혁해서 지난번에 회초리를 썼다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금은 약간 야구 방망이로 좀 쓰고 싶은 국민의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저희도 한동훈 장관 나와서 한나땡 한다고 해서 네. 이런 개혁과 민심의 이런 파도에 소홀하면 절대로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신당도 얘기했지만은 제3지대, 제3세력의 뭐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기대도 무시할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지금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정치. 예?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대결 구도가 정치하는 거냐고요. 예? 저는 그 민주당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선거법 이거 있잖아요. 원칙대로 빨리 하세요. 아. 이거 자꾸 안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의원직이 꼭 필요하고 그 의원직 100%는 비례대표다. 위성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비례대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또 병립형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클리어하게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많이 비판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도 당내 여러 부류의 많은 그 세력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잘 안 만나잖아요. 예? 본인만 대통령 만나달라고 하지 말고 네.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만나고 설득하고요. 뭐, 네. 뭐 그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만나십니다. 많이 식사도 만나신대요? 하시고 많이 만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만나십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뭐 여러 뭐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한테 비판적인 사람들 좀 만나서 네. 설득하고 포용해라. 예. 좀 품 넓은 정치를 해달라 이런 거고. 아니 그분들 소위 말하면 사실 굉장히 저희 당은 민주적인 게요. 네. 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정말 서슴없이 되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면전에 대고 막 해요. 예. 그런 분들이 모임과 공부 모임에도 예. 먼저 찾아가서 뭐 축하 인사 하시기도 하고 뭐 당 대표로서 굉장히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여진 모습에서만 뭔가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 나 비판하면 안 만나고 하지만 굉장히 잘 만나고 계십니다. 잘 만나고 예. 있다, 소통하고 있다. 네. 뭐 이상민 의원이 나가기 전에도 네. 만나 설득하려고 했다라고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네. 그런 게 있었다. 근데 뭐 이낙연 전 대표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주어진 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인데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가 돼야 나는 뭐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데. 그 말은 들었어요? 그냥 내가 대표 다시 할래로밖에 읽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무리한 무리한 죄송- 조건이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나 시켜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 같아요. 예. 깡을 부리는. 예, 걸로 뭐 비춰진다. 잠깐 뭐 죄송한 말씀인데 어린 아이가 뭐 네네네. 엄마 뭐 사줘 하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당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근데 당 대표 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뭐 선거에서 졌나요? 그러니까 그런 묵직한 이슈들에 뭐 실패를 했거나 했으면 당의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책임지고 선거 패배나 내려가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고 나서 뭐 재보궐 선거도 이겼고 네. 그리고 당 지지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심지어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로 맨날 이거를 당 대표 맨날 심심하면 내려오라고 하는지 그냥 약간 이제는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일어나면 문모닝 한다고. 아. 예, 그러니까 문재인 원장님? 대표에 대한 비난으로 아침 시작하고 아. 굿나잇, 문나잇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명나잇, 그러니까 명모닝 명나잇 같아요. 네, 뭐만 있으면 맨날 이재명 때문이다. 당내부에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네. 근데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할 때 보면 YS나 DJ 같은 경우에
그 시절에도 절대적인 권위자였잖아요. 그 시절에도 당내 비주류를 적어도 30%에서 40%는 활동의 공간을 열어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대통령의 그립감이 세고 거기에 대항하는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센 이런 상황에서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만을 계속 네. 강요하고 요구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 극단의 그 극렬 지지자들의 네. 발목이 딱 잡혀서 정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치 이렇게 가서는요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야당이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걸 본인 방어막에 쓰는 상황으로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뭐 설마 비리를 가겠어요? 안 가겠지만 만약에 네. 비리를 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병립형을 해서 그럼 민주당 망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 병립형 이슈는 이건 지금 논의의 과정이고요. 뭐 이쪽으로 대표가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본인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인천 계양 그곳에서 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계속 머물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여야 각자 뭐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또 좀 다독이면서 또 민생에 신경을 쓰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탈당 27일 예고를 해놓고 있고 탈당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정치 지향 방향으로 갈지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두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그날 이제 그 발표를 하겠죠. 예,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뭐 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얘기들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실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가 존재하는 이런 정치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제대로 견제받고 그러려면 다양한 제도적 그 개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신당, 예.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지 네, 정치, 예, 뭐 예. 사회,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 네. 그날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자, 뭐 이렇게 되면 신당이 만들어지고 뭐 금태섭 의원하고 뉴호정 의원이 손을 잡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제3지대 출연, 물론 여당에서도 이준석 신당을 계속 바라보고 있겠지만 신경을 쓰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3지대의 출연을 또 어떻게 좀 판단하고 생각을 할지 여기도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지대 얼굴이 누군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뭐 어디서 누구 싫어서만 만든 당이면 그 당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싫어서 나가서 만든 당, 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서 말고는 다른 사람 싫어서 나온 당은 사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제3지대 당도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의 이 폭도와 무능, 무책임 이런 것을 심판하고 이 정권을 견제하겠다라고 제3지대 당이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해해주고 좀 지지를 보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전 다양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한 견제를 하고 이 폭주하는 정권을 어떻게 보면 좀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가장 쓰여질 것이라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더 전투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당을 만약에 누가 나 이 사람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나온 당은 별로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겨냥한 발언이시고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게 이낙연 전 총리도 제가 보기에는 당을 할 거예요. 할 거로 보세요. 예, 당할 겁니다. 그 이제 자꾸 뭐 그 이재명 지금 현재 대표에 대해서 뭐 비토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좀 넓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할 거라고. 예. 자, 그러면 참 여러 당이 여러 세력들이 총선 앞두고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도 넓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총선이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당이 정말 이번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잘할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이것도 좀 판단하실 것 같아요.